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를 저도 한번 강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되게 저 개인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PM 승승 패밀리, CL 승승 패밀리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이 참 귀하겠구나.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준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무엇을 불안해하지? 그럼 노후는 왜 걱정이 되지?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며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세바씨 강의가 참 유명하잖아요. 근데 노후의 3대 불안에 대해서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적어놓은 이 글귀를 보고 맞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죠. 돈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유를 준비하시면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건강, 정말 나이 들고 너무 노화로 인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신체인데 질병까지 얻게 되면 얼마나 버거운 노후가 될 것인지 그게 두렵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또 외로움이 있었잖아요. 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외롭다면 노후는 불행해지는 거죠.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외로우면 마음이 병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병드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정말 가족 같은 친구, 그럼 더 정확하겠죠. 이런 함께 외로움 따위는 나는 몰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준비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잘하고 있나 검색을 또 해봤더니 이러네요. 노인 10명 중 9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대요.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한다고 답을 한대요. 국민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 미흡하다. 노인 중 10명 90%는 노후 자금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50%는 노후 준비, 나 그거 너무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건강적인 측면을 보니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체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요. 두려워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폭주하게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반대로 뛰는데 내 두려움을 근거로 뛰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선택들, 더 위험이 큰, 그래서 내 건강을 망친다든지 경제적 지금까지 겨우 준비해 놓은 약간의 준비도 다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노후에 잘못된 투자들을 해서 많이 공고해지신 분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예전에 50대 때까지는 그래도 집 한두 채, 세 채까지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투자들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빈곤 상태에서 심지어는 파산 상태로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노후 빈곤에서 노후 파산, 그 노후 파산이란 단어가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인 경제학자가 발간을 해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로 나와 있는 노후 파산이라는 책을 검색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우리 미래가 굉장히 준비하지 못하면 두려운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참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준비가 안 된 나라에 속하더라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는 매우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속해요. 은퇴 연령 최하위,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연령,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 수명은 반면에 남성은 80.3세, 여성은 83.2세. 그런데 노후 파산이 현실로
이런 연합뉴스 TV에 보니까 파산자 중 한 명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25%가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젊어서는 파산을 하고 다시 회생을 하고 회복할 기회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파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일할 수도 없는 때에 파산을 하게 되면 정말로 고단한 말년을 맞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로만 보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네요. 2050년쯤 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7년쯤 뒤에는 노인 비율이 세계 2위가 될 거고, OECD 평균의 4배 속도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져서 세계 1위라고 하고요. 정말 좀 두려운 얘기들이 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경제적 준비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연금 생각하잖아요.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등등. 저도 뭐 들고 있기는 한데 일찍 들었으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얼마나 지금 누적 납입을 했고 또 내가 언제부터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좋은 회사에 다닐 때 연금을 들었다가 30대, 40대를 이런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멈춰 있어서 거의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PM을 시작하면서 다시 국민연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63세가 만 10년 이상을 더 부어야 약 한 58만 원 정도의 매달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를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인연금도 지금 들어서 PM을 만나고 경제적 여유가 되면서부터 들다 보니까 10년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8년을 더 납입을 해야 돼요. 지난번 강의 때 정선영 사장님께서 본인의 구조를 오픈해 주셨는데 짱짱했거든요. 국민연금도 60만 원 이상 됐고 개인연금도 100만 원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해 놓으셨고 거기다가 PM에서 매달 들어온 연금성 소득이 계시고 그렇게 준비성이 좋은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우리 CL 승승 패밀리 안에 이런 재테크나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PM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드려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오늘의 주 강의는 이제 보상 플랜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62세 이상 국민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미 44.1%고 국민연금을 받는데 월 100만 원 이상의 수령자는 그중에서 단 8%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필요한 이 생활비, 뭐 여유로운 여가 비용이 아니더라도 생활비만으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 100에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려면 200에서 300.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커버될 수 있는 건 매우 적죠. 그럼 개인연금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내지는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돈과 또 이 자산들이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갖추셨는지 진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이제 신체의 건강을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80.2세, 여자가 83.5세거든요. 그런데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은 다르잖아요. 건강하게 내가 정말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또 내 신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서 어디든 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나이는 언젠가 봤더니 66.3세로 나와요, 평균. 그러면 갭 차이가 벌써 한 17, 18년이 나죠. 그럼 그 7, 8년 동안은 어떻게 지낸다는 얘기일까요? 병원에 의존하고 어느 기관에 의존하고. 그러면 그 시간들은 행복하다고 내지는 정말 기쁨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열악한 건강 조건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보니 노후가 되면 의료비 폭탄이 무섭다. 뭐 이 퍼센티지 보면 36.2%. 노인 4명 중 1명은 은퇴도 못한다. 왜요?
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퇴하고 나면 수익이 끊기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내지는 노령연금 이런 것들을 다 받아도 내 생활을 그거 가지고 꾸려갈 수 없다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도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도 이렇게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 노인분들의 자살도가 매우 심각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예요. 그중에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엄청나다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다음 세대는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67.4%, 뭐 이렇게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등 보지만 여전히 준비가 매우 열악하죠. 50%가 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대비 전략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은퇴 전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적절한 생활비는 노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생활비는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유지가 되어줘야 적절한 생활비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다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간 일에 대비해서 여분의 비상 예비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노후 준비를 뭘로 해요? 유산, 그쵸. 수저, 내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산 상속으로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내가 준비를 잘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잘해서 월세 수입이 나온다든지, 주식 등등의 투자 수입으로 뭐 소득이 창출이 된다든지,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넉넉히 넣어둔다. 사실 이 안에는 이제 예전에 가졌던 자녀에게 의존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자녀에게를 교육하고 기르시면서 우리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부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노후에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건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하니까 이런 것들이 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 요즘 라이프 스타일, 예전에 2010년대쯤 했을 때는 욜로족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인데 미래나 타인을 위한 희생은 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구조를 가진 족속들을 욜로족 했었고요. 뭐 워라벨족, 뭐 파이어족,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그 왜 젊어서 일찍부터 악착같이 벌어서 모아서 조기 은퇴,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남은 시간들을 노후가 아니라 투자, 모아둔 돈을 통해 투자를 통해 넉넉한 소득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재테크의 아주 그냥, 그쵸, 달인들인 거죠. 파이어족이라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대부분이 욜로족이다. 그건 옛말이라는 거죠. 1인 가구, 저도 1인 가구인데 42%가 엔잡러래요.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득의 반은 저축한대요. 예전처럼 지금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하겠다 이러지 않고 소득의 반은 저축하는, 부업 뛰는 이른 가구. 이게 요즘 추세라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하지만 지금 앞서 제가 제시했던 이런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의 노후 준비를 PM이라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가지고 있는 PM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연금성 소득을 한번 구축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2018년 4월에 오픈했을 때 4월 17일 한국 PM 인터내셔널에 등록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18년 7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 대학원을 2개 다니면서 제 2의 인생은 좀 다른 구조로 살아보려고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PM을 만나면서, 와, 이거는 내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거나, 또 내가 그 부분은 나하고 맞지 않아 생각하면 생각을 많이 내려놨던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7월 말이 되면서 이런 세미나를 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를 만났던 분들은 그 당시에 너무 어리숙해 보이고 공부하던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나오니 그냥 공부나 하지 하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많이 어리숙하고 막 뭐 대단히 전문가적인 느낌은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때는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독일 PM이 탁월한 제품력이 있었고 또 이 보상 플랜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정말 '아 이랬으면 좋은데. 이러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다 보강해서 만들어 놓은 보상 플랜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로소득이 생긴다거나 뭐 갑자기 1억 천금이 생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사업이죠. 1인 기업이라는 이런 사업의 1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1인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매달 우리가 신청하는 오토십 하나, 매달 들어가는 돈은 133,140 원. 이 오토십 정기구독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정말 저희 그룹에도 많잖아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 독일 PM의 보상 플랜을 통해서 PM 연금이 어 완성이 되었죠. 그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또 이 일은 우리가 육체를 막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또 이 부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내 에너지를 조절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영역에 내가 육체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지닌 이 안정적인 '내가 일할 수 있겠다.' 이 소득 구조를 만들어 이 파이프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라인이 다섯 라인인데 물론 다 이 직급은 굉장히 차등이 있고 한 라인마다 들어오는 소득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라인을 깊숙이 파내려가면서 구축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소득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구조라는 걸 저는 이미 경험을 했죠. 그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독일 PM의 보상 플랜을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싶자 합니다. 저희 PM은요. 브라보 성장상을 연이어 2회 연속 받았어요. 그쵸? 21년에도 받았고 22년에도 받고 이거는 PM 코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 글로벌적으로 독일 PM 인터내셔널이 받은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성장세가 빠르지 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독일은 이미 30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성장기라는 거죠. 그거는 글로벌 회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 PM은 성장기다. 한국은 작년에 22년도에 21년 대비 매출이 55% 성장해서 5,500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넥스트 이코노미즈의 그 예상 매출의 순위를 보니 한국 PM이 3위에 올라가 있어요. 21년도와 22년도 매출 대비를 보면 어때요? 많이 준 회사들이 꽤 있죠. 어, 국내의 에모 회사도 그렇고요. 밑으로 보니까 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PM 인터내셔널은 55% 성장을 했다는 거죠. 올해 기대되죠. 그럼 이런 PM의 보상 플랜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대 회원이라고 불리는 소비 회원, 소비자 회원가로 구매하는 회원이에요. 팀 파트너, 제품 구입이라든가 하위 회원을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이 가능하므로 후원 수당, 지급 성취가 가능한 이런 팀 파트너 회원이 있죠. 무엇으로 가입하셔야겠어요? 연금성 소득을 만드시려면 반드시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직업의 특성상 팀 파트너로 그러니까 이중 그 직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분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등등등요. 이런 분들은 우대원으로 가입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봐야겠죠. 소비원으로 구입하면서 사업 활동도 불가능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연금성 소득은 기대할 수 없어요. 팀 파트너로 가입하셔야 연금성 소득에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추를 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추천인이 있어요. 나를 PM을 소개시켜 주신 바로 그분.
그분을 우리는 추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GV값, 포인트 이 두 가지 점수가 있는데 GV 값은 추천 수당 산정 시에만 기준이 되는 점수이고요. 다른 모든 것은 직급 후원 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점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QM과 CA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낯설어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사업 회원으로 가입하셨다가 나는 사업자야라 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맡게 되는 사업자 회원이 Q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니저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달성하는 매니저를 QM. 그 다음에 한번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사업자를 자격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때를 CA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업자 수당과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조건, 사업자 조건을 CA, 체크 어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토십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가진 오토십 제도는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정기 구매 시스템. 결제는 3개월치 제품을 한꺼번에 보내주더라도 결제는 한 달 한 달 나눠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할부를 적용시켜주는 것과 똑같아요. 신용 판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회사가 그만큼 탄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품력이 그만큼 탁월해서 반품이나 이 부분을 결제하지 않고 넘어가는 소비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지금 3개월의 신용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보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대회원과 팀 파트너. 반드시 연금성 소득을 구축하시려면 팀 파트너로 가입해 주시고요. 오토십은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가에서 32%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할인 혜택이 큰 구매 시스템이고요. 3개월 분을 제품은 선 지급을 드리는 거고 회사에서 첫째 달은 결제하는 그때 결제가 이루어지고 둘째 달, 셋째 달은 내가 정해놓은 자동 결제일에 결제가 일어납니다. 5, 15, 25 세 날짜 중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결제가 이루어져서 신용 구매가 일어나고 이 오토십을 돌아보면 포인트를 어때요? 3개월간 신용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결제가 이루어지면 103포인트, 103포인트, 103포인트 이렇게 매출이 확보가 돼요. 포인트 확보가 된다는 얘기는 매출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고요. 매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매달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영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사업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또 이 안정성은 3개월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연금성 소득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오토시 주문율과 이 오토십 유지율 확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십을 내가 몇 개나 보유하고 있고 몇 개나 유지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 연금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당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토십이 있는 TP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팀 파트너가 추천 수당. 본인 구매액의 10%를 가져갈 수 있다는데 어때요? TP면 아래에서 일어났을 때 10%가 올라와요. 근데 내가 매니저, QM과 CA를 통해서 사업자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업자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CA 단계부터는 내 거는 내가 구매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10%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구매액에 대비로 보자면 약 12% 정도가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토십 하나를 걸었을 때 어느 정도 추천 수당이 들어오는지 살펴봤더니 아보가 하나 걸릴 때마다 14,000원 정도의 추천 수당이 그 위에 아보가 있는 분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한 분 해서 5분을 걸었다. 그러면 14,000원이 5분, 7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액티바이즈 한 개당 포인트 GV 값을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4,500원 정도의 추천 수당이 올라온대요. 그럼 5개면 22,500. 만약에 3종을 우리가 밑에 아래 내 하위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나에게는 92,500원의 추천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수당 제외하고 단지 지금 추천 수당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작지 않아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내가 아보를 13만 3,140원 하나를 걸었는데 소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 명의 기초 3종이 구매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14,000원 플러스 4,500원, 18,500원 정도의 추천수당.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 10% 이상의 할인을 내가 추가로 받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천수당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GV 값이 없는 제품인데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GV 값은 산정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BA 행사 제품이라든가 또 웨이, 우리가 웨이는 정말 원재료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GV 값이 애초에 없는 아이로 나왔어요. 풀세트, BA, 스페셜이나 엑스팩 등 퍼스트라인 보너스 산정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제품이니 이런 제품들이 일어날 때는 팁을 드리자면 추천수당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위에 사업자 조건이 이루어진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세대수당과 리더십 수당으로 올라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요. 내가 지금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다면 아래에서 내 하위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수당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가장 유리한 나와 내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들의 라인들의 유리한 구매를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풀 보너스는 풀 세트라는 이 제품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워 칵테일 6개, 리스토레이트 6개, 그러니까 옵티멀 세트 6개와 액티바이즈 3개가 이제 같이 구성된 이 풀 세트라는 제품군이 있는데 이 풀 세트가 구매되었을 때 상위에 있는 스폰서에게 조건 불필요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78,000원. 만약에 매니저를 유지하고 전달의 매니저를 유지한 분이시라면은 15만 6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전월 지급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걸 놓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QM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QM이 뭐였어요? 사업자, 처음 달성하는 사업자 조건. 이 풀세트 구매, 오토식별 우리가 신청한 그달에 풀세트가 같이 이루어지면 비록 603포인트지만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업자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보너스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천 보너스,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 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수당에 있어서는 핵심은 꽃은 후원 보너스이잖아요. 6세대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저희 PM에서 실질적인 연금성 소득은 이 6세대 보너스의 확보에서 나옵니다. 다음 PPT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재구매 보너스. 이건 리테일 보너스라고 그래서 한 아이디로 대량의 물건 구매가 이루어지면 캐시백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2,500포인트 정도 한 아이디로 구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추천수당 10%를 드리고 플러스 3% 정도의 캐시백을 더 드리고요. 5,000포인트가 한꺼번에 한 아이디로 구매가 일어나면 5%의 추가 캐시백을 드립니다. 지급 보너스, 지급이 진행될 때마다 주어지는 보너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카 보너스와 승급 보너스라고 말씀드리는데 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프로모션에는 FAB, 빠른 승급 보너스와 여행, 인센티브 투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천수당, 이 각종 보너스를 받게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추천 보너스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토십이 있는 티파트너 회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당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오토십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입은 누구나 무료로 자격만 되시면 하실 수 있지만 수당에 들어가는 조건은 내가 오토십 보유자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토십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풀 보너스 중에 7만 8천 원 정도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제가 소개한 사람이 풀세트를 구매만 하는 것으로도 7만 8천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수당은 오토십이 없이는 어떤 수당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후원 보너스 6세대 수당과 6세대 후원 수당과 리더십 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꽂힌 이 후원 보너스에 들어가시려면 오토십이
아니고요. 사업자 유지. 사업자 유지인 CA를 클리어 하셔야 돼요. 월말을 맡고 있는 지금은 이걸 지금 내가 달성을 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이게 사업자 유지 조건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하위에서 6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매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CA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나는 추천 수당밖에 받지 못합니다. 오토십이 있더라도요. 자,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 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는 직급별로 해당되는 자동차 보너스를 매달 지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 또 프로모션 여행 인센티브에 들어가시려면 직급이 내가 이번 달에 성취한 직급이 IMM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IMM은 어떤 직급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추후에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자, 풀보너스 그림 다시 한번 드렸어요. 풀세트가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전달 기준으로 내가 CA, QM을 했었거나 CA가 유지됐다면 폴 보너스 전액 15만 6천 원을 받고요. 내가 그냥 등록만 했어. 오토십만 했어. 이렇다면은 전달에요. 풀세트 구매가 이번 달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다음 달에 나는 7만 8천 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7만 8천 원은 내 상위에 있는 사람 중에 CA가 유지된 즉 사업자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나머지 절반인 7만 8천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QMC라는 이 사업자가 어떻게 달성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인 아이디로 1000포인트 이상 구매를 해버린다. 그러면 달성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디로 내가 다 사기는 나는 어려워. 그랬을 때는 내가 산 것과 또 내 하위에서 내가 소개한 분들, 나의 소개로 하위에서 등록한 분들이 구매한 거라도 다 톨탈해서 1000포인트. 단 내 하위에 혹시 매니저가 나왔다면 그분의 그룹은 제외하셔야 돼요. 그분 그룹 제외하고 나머지를 싹 더해서 1000포인트가 이루어진다면 QM은 달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풀세트라고 설명했던 거. 매니저 팩이라고 그래서 오토십을 구매한 그달에 풀세트를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매니저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QM은 이렇게 처음 달성하는 첫 번째 매니저를 의미하고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달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QM은 잊으셔도 돼요. 나는. 이제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체크 어슈런스 그래서 CA라고 합니다. 본인 아이디로 진입할 때와는 달리 유지에서는 나 혼자 먹어. 그래도 온 가족이 다 먹다 보니까 제품이 많이 필요해. 600포인트 정도는 매출이 일어나네. 그러면 자동으로 사업자 유지가 됩니다. 매우 낮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액적으로 보자면 7, 80만 원 정도의 구매가만 이루어져도 사실은 600포인트 나 혼자서도 사업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참 저희 독일 PM은요. 유지 조건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600포인트 말고 이건 내 아이디로 했을 땐 600인데 내 산하에서 QM과 똑같이 나와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내 하위에 있는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다른 포인트를 싹 모아서 그룹 포인트로 1000점이 이루어지면 CA 역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우리가 5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독일 PM에서는 5.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아보를 걸고 내 하위 직추에서 아보가 5분이 걸리면 내 직추에서 올라오는 아보들은 원래는 103포인트인데 100포인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5분이면 100 해서 500포인트, 내 103포인트 합치면 600을 딱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도 CA는 유지가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오토십이 계속 걸려 있다면 정말 신경 쓸 필요 없이 결제가 딱 이루어지는 그때 나는 자동적으로 CA가 유지되는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6세대 수당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대가 몇 세대 벗어났는지. 그러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의 세대
구분 기준은 철저하게 매니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 다음에 TP, 뭐 오토십이 있든 내지는 그냥 단품 구매자든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 이건 독립이 되지 않고 그룹으로 묶여 있고요. 다음 매니저가 나오는 때 세대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6세대는 꽤 깊이 내려갈 수 있어요. PM이 가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자, 사업자 수당이라 하면 6세대 후원 수당과 리더십 수당으로 볼 수 있는데 6세대 후원 수당은 1세대로부터 6세대까지 주어지는데 자, 보시면 매니저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는 동일합니다. 5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직급은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IMM부터고요. 그 다음 VP부터는 6세대까지 다 받을 수 있고요. 6세대 후원 수당이 저희가 연금성 소득의 꽃이라고 그랬죠. 핵심. 5333 그런데 5세대 6세대랑 다시 5%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PM이 참 아름다운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대가 내려가면 후원이 아무래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거리가 멀면 눈에서 멀어지고 뭐 그런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세가 깊이 내려가면 후원이 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세대까지도 탄탄하게 5%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랫세대 후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세대까지 우리가 탄탄한 구조를 만들려면 사실 그 아래 7, 8, 9, 10세대도 자연스럽게 깊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줘야 나의 6세대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같이 세대가 깊이 내려가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후원을 함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사업의 이 경험에서 파악하게 된 내용입니다. 리더십 수당은 우리가 각 직급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매니저부터 쭉 챔피언스 리그라는 직급이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당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리더십 수당은 차등 지급이에요. 내 하위가 만약에 즉 달성한 직급이 있어요. SM이다. 그러면 SM에 지급되는 거 2%는 먼저 양보해주고 나머지를 내가 챙겨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IMM을 달성했어요. 근데 내 하위에 마케팅 매니저라는 직급자가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는 맥스 5%를 받게 되는 마케팅 매니저의 이 수당을 양보를 먼저 해주고 내가 받게 되는 9%의 리더십 수당에서 5%를 차감한 4% 정도의 리더십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 하위에서 나보다 더 높은 직급자가 나오면 나는 다 양보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연금성 소득의 꽃은 6세대 후원 수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높은 상위 직급자가 나와도 이 6세대 후원 수당만큼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 하위에 PP 직급자가 2분 이상이 나오고 이미 GP, SP 많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십 수당은 두 라인에서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6세대 수당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위 직급자가 나오게 되면 볼륨이 커지고 한 레그에서 한 라인에서 상위 직급자 PT 이상의 상위 직급자가 나오게 되면요.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이제는 우리가 수당을 챙길 수가 있게 돼요. PT라 그러면 약 400 이상, SP, GP 되면 포인트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40만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6세대에서.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그런 라인 한 레그 한 레그가 정말 나라를 건너서도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정말 미국에 계신 분이 내가 지인에게 소개, 그분이 갑자기 사업, 그래서 그분이 PT, SP 가게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매출도 나의 6세대 후원 수당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독일 전산에 들어가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PM 비즈니스가 그냥 10% 먹는 추천 수당 챙기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정말 빅 비즈니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PM의 직급과 달성 조건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지금은 이렇게 팀 파트너로 등록하고 나서부터 사업자, 그 다음에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인터넷 쭉 올라가죠. 챔피언스 리그. 그 이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챔피언스 리그까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직급이 달성이 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6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포인트의 합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하부에서 레그당 이루어지는 직급자의 수예요. 자, 골드 프레젠트 팀까지는 3레그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직급마다 요구되는 하위 직급자 양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전체 6세대 안에 일어나는 누적,
그 포인트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내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전체 누적 포인트, 6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또 내 하부에서 새 레그에서 지급자가 잘 배출되고 있는지 동시에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를 하나로 예를 들자면 10,000포인트를 요구하죠. 6세대 안에 전체 포인트가. 그런데 벌어진 새 레그에서 매니저 직급자 3분이 나오셔야 돼요. 어려운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니저 직급자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CA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IMM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관심 가지고 소개를 진행하시다 보면 IMM 직급까지는 집중하시면 금세 돼요. FAB에서 2개월 안에 달성하는 이 조건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집중하신 분이라면 2개월 안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직급과 그 직급을 가실 때 그 달성 조건은 포인트와 하위의 직급자 양성 2가지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중에서 이제 IMM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자, IMM이 되는 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3분의 매니저 직급자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3분의 매니저 직급자로도 갈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직급자가 매니저 3분만으로 나온다는 거는 제품 구매에는 소비자 그룹이 상당히 큰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세 레그가 네 레그가 SM 정도로 아주 골고루 나오면 어떨까요? SM은 어때요? 보통 우리가 전체 포인트가 2,5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네 레그가 있다는 얘기는 그대로 10,000포인트를 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니저, 3사람의 매니저 직급자 유지도 당연히 클리어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고수당이 보장이 됩니다. 그때가 한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또 3번째 방법은 좀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한 레그는 빨리 커져요. 그러면 마케팅 매니저 직급. 그렇다면 마케팅 매니저는 어때요? 5,000포인트잖아요. 한 레그에서 5,000포인트가 나오고 두 레그에서 매니저 직급자가 나온다. 빠르게 성장하는 파트너 한 분이 계시다는 아주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분과 함께 성장을 같이 해나가다 보면은 나의 성장도 매우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가느냐는 선택과 집중으로 보이고요. 하시는 방법은 명단을 작성해서 스폰서와 동반 미팅 또 그 제품 체험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사실은 제품 체험이 이루어져서 사례가 터지면 정말 확산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10개월 정도 직구로 먹으면서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제가 달라진 걸 알아보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속 관리 얘기를 해요. 시스템 참여, 비전 공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때 리더로서 성장이 되어줘야만 내가 직급이 올라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막 그냥 어떻게 막 시작을 했어요. 제품 좋아서. 그리고 눈동냥으로 얻어 들은 거, 귀동냥으로 얻어 드는 걸로.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직급으로, 내가 상위 직급자로 성장을 하려면 나의 리더십과 또 나의 이 개인적인 성장,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뎌지더라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떨어지기 쉽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정말 개인의 어떤 그 성숙한 인격부터 해서 또 리더십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시간 속에서 채워지고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자, IMM이 되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다 참여가 가능해요. 해외여행, 자동차 보너스, 6세대 후원 수당, 리더십 수당, IMM 트레이닝. 한국에서 진행해주는 IMM 트레이닝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지금 소피텔을 통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PM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자, IMM이 되시면 이 모든 걸 누리실 수 있고요. 이제 IMM 되셨을 때 정말 해외여행 참여
정말 멋지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정말 근질근질 하잖아요. 나가고 싶어서. 그 IMM 이상 또 이제 그 이상 또 요구되는 자격 조건도 있지만 이게 1년 중에 킥오프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 IMM 인센티브로서 유럽으로 가는 여행, 또 윈터 리더십 이것도 유럽으로 가는 거죠. 독일로. 지난 12월에 베를린을 다녀오셨고요. 또 이제 그 PT 인정식이 어디에서 있어요? 두바이 또 처음에는 지중해 크루즈, 두바이, 플로리다 등등등 있고요. 또 이 월드 투어 정말 멋진 여행. 아무튼 이 다양한 이벤트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이렇게 유럽으로 함께 다녀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여기 어딘가 저도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녀온 기억들이 나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지난해 7월에 두바이에서 PT 인정식, 또 12월에 이렇게 베를린에 다녀오신 분들 정말 행복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 좀 PM을 만나서 PM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꾸고 계신 분들이네요. 올해는 어떤 또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까운 시일에 지금 이미 자격이 끝난 3월에 그 월드 투어가 세이셀로 가시는 분들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꼭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다고 수영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부터 갈 수 있는 건 이제 6월 24일 30주년 내셔널 콩그레스입니다. 30주년을 준비해서 엄청 어마무시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미 11월부터 도전이 시작되어서 시작하고 계신 분들 이번 달 또 2월까지 쭉 반드시 클리어하셔서 조건을 맞추셔서 함께 6월에 독일로 가보자고요. 마나임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또 PT 인정식은 어때요? 이렇게 남프랑스, 세인트로페즈, 지중해 크루즈, 두바이, 플로리다. 사실은 PT 인정식은 한번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가실 때는 직급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직급을 사실은 빨리 올리시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해 한 해 이렇게 올려가는 게 사실은 여행을 가장 이 PT 인정식 여행 굉장하거든요. 이 여행을 정말 여유롭게 즐기시면서 PM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준비하실 수 있어요. 11월까지. 내가 VP 이상 직급자가 되면서 내 하위 직추에서 IMM 두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4년도에 예정된 곳은 모로코 마라케시입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죠.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보너스. 저도 사실은 이렇게 PM으로 제가 처음 탔던 벤츠 차였고요. 그리고 올해 끝났다고 빨리 차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6월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또 6월에 바꾸어서 지금 타고 있는 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년 제가 3개월 만에 차를 바꿨네요. 새 차로 이렇게. 그러니 PM 만나서 차도 없던 사람이 차를 벤츠로 갖게 됐고 그다음엔 지금 BMW를 타고 있는 진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 말고도 이렇게 BMW를 통해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벤츠도 이렇게 있었죠.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IMM 직급자부터 지급이 됩니다. 16만 9천 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직급을 달성을 하시면 각 직급에 맞춰서 지급이 돼요. 매달. 그리고 보시면 CL까지 지급이 되네요. PPCL이면 260만 원. 못할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기아나 BMW 검은색 차량으로 준비하셔서 조건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보너스 중에 사실 이 보너스가 정말로 매력적인 보너스인데 우리가 처음 등록을 하고 제품 사용하면서 굉장히 긴가민가 의심하면서 도전을 안 해서 참 아쉬워요. 그런데 패스트 어치브먼트 보너스 빨리 직급을 달성하신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SM, MM, IMM은 2개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각 해당 직급을 2개월 안에 달성을 하시면 이렇게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VP 4개월 안에 162만 5천 원. EVP 325만 원, PT 650만 다 합치면 약 10이란다. 1200, 2만 5천 원. 엄청나죠. 저 이거 다 받았거든요. 진짜 급여가 통장에 한 번 더 찍혀요.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20날 급여가 들어오고 말에 또 한 번 들어오고 두 번의 이 급여를 받는 놀라운 기쁨.
여러분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 이제 PM이 벌써 우리나라에 5년째 돼가잖아요. 제품력, 또 보상, 이것을 통해서 보상을 정말 멋지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믿어주시고, 정말 도전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추천해주신 분들이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있다, 도전해보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보고요. PM의 수당 구조와 일반 다른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 초기에 시작하는 직급자에게 수당이 적게 풀리는, 우리가 풀리는 거의 퍼센티지는 비슷하잖아요. 35% 제한에 묶여 있고 그 범주 안에서 풀리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풀어주냐거든요. 상위 직급자에게 대부분이 풀어지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직급자부터 하위 직급자들에게 충분히 풀어주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PM은 앞쪽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충분히 소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보면 독일 PM의 몇 가지만 짚어봤어요. 오토십제도 정말 강력한 보상 플랜 구조고요. 정말 제가 경험했잖아요. 한 레그라도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시면요, 충분히 연금성 소득이 나옵니다. 저희 CA 승승 패밀리는 그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위 스폰서들부터 저까지도. 그리고 정말 CA 유지, 600포인트 정도의 직급자 유지만이 의무예요. 그것도 의무는 아니에요. 아니면 못 받는 거죠. 그냥 다음 달에 달성을 하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먹고 몇 개월 안에 뭐 달성을 못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없고요. 우리는 정말 QM 평생에 한 번이고요. 내가 달성한 만큼 그냥 계산해서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부부도 별도 코드를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위 구조로 쭉 가족의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정말 중소기업의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PM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솔로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상속도 가능하다는 거, 정말 이 아이디가 갖고 있는 이 연금성 소득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이 상속 부분에 있어서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글로벌 원서버 원나이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적 비즈니스, 지금도 독일 전산에 들어가면 한눈에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시죠? 우리는 자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나보다 먼저 시작한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과 지급에서 추월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웬만한 보상 플랜 구조는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떻게 일할까? 그럼 결국은요, 소개예요. 내가 내 지인에게, 내는 또 소개받은 그분에게 다시 소개. 이게 이제 인맥 유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품이 가서 떨어지는 곳에 새롭게 지인으로 알게 되는 새로운 인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맥, 그분들이 강력한 소개자가 되어서 라인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냥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사용한 경험을 나누고 그분에게 제품을 마셔볼 수 있게 경험을 시켜드린 유즈톡 데모, 이것인 거죠. 정말 이렇게 하셔서 쭉 한 레그씩 한 레그씩 작업을 해 나가시면 연금성 소득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스폰서 컴피티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 2월 15일. 사실은 저희 그룹에서도 이 달성하시고 조건을 달성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1등 15,000유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들이 많죠. 저는 이런 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지만 저희 그룹에서 간혹 받으셔서 자랑하시는데 그냥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들 기왕이면 여기 등록하실 분들이 있으면 2월 15일 안에 등록하셔서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가방도 이쁩니다. 꽤 여러분들에게 지급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강의 들으면서 PM으로 연금소득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지금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PM 만날 때 통장에 잔고 저 50만 원 이상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매달. 근데 지금은 너무 놀랍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누군가의 연소득이에요. 연봉이 매월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들어오는 소득으로 새롭게 확장을 해나고 또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와, 내가 금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여유롭게 도울 수,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와, 이런 라이프가 PM 아니고서 어떻게 만났을까 싶어요. 그 제품 먹고 너무 좋아서 떠들었더니, 함께 하자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이 그냥 등록해서 누군가가 내가 뭐 소개한 한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일함으로써 내가 가져가는 거고요. 일하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일했어도 가져갈 수 없는 게 문제인데 저희 PM은요. 일하시면 소개하고 후원하시고 관리하시고 레그를 형성시켜 나가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초기 투자 자본 없이 시간 속에서 열매가 연그러져 갑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들이 저희 CL승승 패밀리 안에도 너무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소득자가 충분히 되실 수 있다는 가능성, 신뢰,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꼭 2023년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 정말 나의 사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이 PM을 구축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걸로 누려보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려보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주 뵙고요. 줌에서도 자주 뵙고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 알리는 장소 수서센터 또 여의도지사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면 오픈이 돼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함께 정말 노후 걱정 없고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또 우리가 함께 이 진짜 PM에서 만난 만남은 너무 감사한 만남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파트너님들 뵐 때마다 정말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구나 싶은데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하니 정말 우리가 돈, 건강, 외로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는 사업 같아요. 여러분 PM 제품 사랑해 주시고요. 사업도 관심 크게 가져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